오랜만입니다. 권정미입니다. 내친 김에 일간신문과 경제신문을 통해서 본 시사촌평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마 터진 젠더 갈등. 국민 67%가 심각하다. 젠더 갈등이 성갈등이죠. 여성, 남성. 특히 이대남, 이대녀. 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전적으로 이준석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준석을 내치지 않고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다 그러고 안철수가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재등판한다고 하죠. 이재명이는 뻔하죠. 구속 안 되려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가 분당갑에 출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 지금 이준석이는 빵선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국회의원이 돼서 당권을 장악해서 당대표로 이준석을 몰아내야 공동정부가 완성이 됩니다. 당은 안철수, 정부는 윤석열. 의미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파렴치범이죠. 이런 인간이 다시 또 대통령이 나왔던 놈이 무슨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정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알바 시급이 10,000원이 넘었는데도 구하기 힘들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에요. 코로나 때 하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배달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배달업이 저희 임차인 중에도 그 젊은 청년인데 그 배달업을 해요. 근데 그거를 꽤 그 보증금이 센데도 2년 만에 전부 그 일부 융자도 다 갚고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월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자, 빅스텝이 몰고 올 3고 파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게 3고, 간단히 말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세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세지기 때문에 되고, 그러나 수출은 좋아지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한은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 오를까?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금리 오르게 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다. 왜? 돈은 돈을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전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자금 이탈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더더욱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부연 설명 나와 있는데, 이대남 20대 남자들이 70%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대녀는 20대 여자는 남자가 취업에 유리하다. 이게 이렇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찢어놓고 부자도록 가난한 사람 찢어놓고 남자 여자 찢어놓고 다 이게 전부 정말 불쌍하죠. 문재인이가 그렇게 갈라치기를 한 결과입니다. 자, 여가부도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 전속을 그래도 55.3%, 폐지가 33.6%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사에 나왔죠. 여가부는 이번에 인구 가족부로 전속을 하고 있으나 2년 지나게 되면 폐지하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민주당에 워낙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 전부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니까 법. 그래서 여가부는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신설한 사람이 김대중인데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된 거죠. 근데 여성가족부가 뭔 상관이냐 그러지만 딱 그거 하나예요. 여성가족부로 기생되어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모든 좌파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냥 돈줄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조기 등판, 수사 방탄용 시각도. 뭐 시각은 무슨 시각이야. 딴 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후다닥 해서 빨리 지금 전부 해서 그 전에 그 기소하고 구속을 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검 검수완박법 법사위 표결 절차 중대. 절차적 여러분 그렇죠.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는데요. 이런 그 선진화법도 있잖아요. 절차법이 흠결이 되면은 무조건 무효예요. 절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인데 아무튼 그래도 저렇게 민주당이 했던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러고도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정말 기가 찬 일이죠. 원전 수출 거점 해외 공간 15곳을 지정한다. 이제는 탈원전 폐기는 완전히 공원화된 걸로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원전을 수출하겠다. 이제 해외 공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모든 그 하청 업체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인류 기술자도 다 해외로 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는 데가 1, 2년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경기가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누차 하는 겁니다. 저 같은 미력한 이런 그 필부가 그 아는데 윤석열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해서 정말 이거는 잘한 일이죠. 천장 뚫은 알바 시급 1만원 줘도 사람 못 구해. 그런 얘기고,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밖으로 나가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진금 황금 연휴 이제는 전부 이제 만성화 됐죠. 감기하고 똑같으니까 걸려도 금방 낫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는 전부 마스크도 벗고, 아직까지는 지나 보니까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상당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쓰긴 합니다만은. 자, 영화배우 강수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56살이네 벌써요. 저는 그 강수현이를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대학 때 제 학교가 그 충무로 그 퇴계로 인근에 있었는데, 그 강수현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조그만하게 아담하게, 저보다는 좀 나이가 좀 어렸으니까, 그때 아마 중학생은 아니었고 고등학생이었나 그 정도 급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쁘더라고. 제가 직접 하여튼 영화배우 예선 중에 강수현이가 제일 이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은하 이뻤었던 것 같아요. 심은하도 실제 사진에 보면 코가 좀 방석코처럼 그렇게 좀 밉게 나오던데, 실물 깡패입니다. 실물은 참 이뻤고, 전혜진 좀 이뻤던 것 같고, 미스 코리아 겸 영화배우. 그쵸? 우리 와이프하고 친한 김성명도 예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쭉쭉. 인천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인천교육 정교조가 망쳐, 경쟁 몰아넣는 제도,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정교조가 망쳐버렸죠. 그런 인간들이 전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서 정교조가 벌써 30년 됐기 때문에 30년간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했던 40대가 전부 좌파인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들. 알게 되고, 한번 그렇게 박히면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쓸데없는 거 뻘뻘 넘겨야 되겠구나, 이거. 증시, 서학개무,
해악개미. 아, 이거 나왔네. 용산, 강남, 강세, 서울 아파트가 15주 만에 상승 전환. 그러니까,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되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권이 지금 이걸 또 윤석열이나 원희룡이도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여론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어떤 걸 택할 것인지 원희룡이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윤석열도. 근데 그걸 못하게 그런 발언이 자꾸 변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용산, 강남은 강세 15년 상승.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집값은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거고, 땅값은 어떤건다? 서울 도심의 땅값은 2022년 5월 6일 오늘이 가장 싸요. 내일은 단돈 1원으로도 오르는 겁니다. 돈 있으면 서울 도심의 땅을 사놔야 되는 것이죠. 거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방해 앞으로 2년 계속되나?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계속될 거죠. 민주당 그 총선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총선 때 지금 윤석열 정부 당을 다수당으로 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이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힘당이 졌다고 짓거리를 해서는 절대로 그때도 또 하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총을 쏘는 애가 있는 그 수장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윤정부가 물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 소송비, 또 그죠? 강기영 KBS 이사 명지대 교수가 했던 그런 전부 이게 승소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물어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했다 하더라도 전부 세금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칠 노릇이죠. 문정권 방탄법이 금수안박법이죠. 시행돼도 권력의 불법은 반드시 단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어떤 꼼수를 써서 지금 검수안박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지금 이제는 며칠 남았어요. 한 3일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단죄하리라고 봅니다. 단죄하라고 정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고. 그쵸?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전형적인 자유 우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소명을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중국 난리죠. 상하이 때문에. 우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나라를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중국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중국 공안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게 전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큰 테두리를 보지 않으면은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그 지엽적인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정확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실용정부, 국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 조선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익에 합당하게 하겠다. 중국의 이익을 합당하게 했죠. 그렇죠? 김정은한테 USB를 넘겨줬는데 그 내용이 밝혀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병장 봉급을 200만 원으로 만들겠다. 그건 2025년, 3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감하게. 이런 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대통령 되려고 오버했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를 만든다는 거라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인플레이 만드는 거예요. 병장 봉급이 200만 원. 하사관 봉급은, 400만 원 줘야 되겠네. 장교 봉급 500만 원 줘야 되겠네. 조금 나가야 되면 다 1억 넘겠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병장이 200만 원인데 지금 국공무원이 한 2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병장이 200만 원
받는데 국공무원을 200만 원밖에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얼마 줘야 돼? 최하 300만 원 줘야지. 인플레 되는 거라니까, 이거. 그러지 말아야 돼. 이거는 과감하게 제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저쪽에서 하도 그 포퓰리즘 하기 때문에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신문 좀 보겠습니다. I와의 전쟁, I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뭐 스크루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뭐 계속 제가 볼 때 아무리 적게도 5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뭐 이런 거고 했던 건 또 하고 빅스텝 뭐 빅스텝이 근거하지만 그 금리를 자꾸 올린다는 얘기죠. 미국이. 또 한 가지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가 100일이 됐는데 70명 수사받고 사업장 55고 한 달간 멈췄다. 그렇죠? 중대재해법이 제가 기억하라 그러면 절대 이게 사업 안 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저거를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저걸 폐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저기서 민주당이 172석 합해서 저희는 180석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야.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와 똑같아. 김호준이 못 잘라냈잖아. 가게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 명동 사장님들 난리다. 희한한 얘기죠. 경기는 나빠져도 가게 임대료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한은도 이르면 7월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 7월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이 인상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금리가 안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우리나라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한도 당연히 금리 인상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전부 뭐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한은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외국 돈이 빠져나가니까.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한독수를 볼모로 뭐 새 정부 뭐 한독수를 해줄 테니까 한동훈하고 정호영을 잘라라. 뭐 하나만한 얘기죠. 하늘에 두 쪽 나도 한동훈이를 자르면 안 되는 거니까. 끝까지 펑펑 쓰고 떠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말 법까지 바꿔서 73조 퍼주기. 아주 정말 나쁜 대통령, 나쁜 정부예요. 예? 펑펑 쓰고 다 남한테 떠넘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양산에다 좋은 집 짓고 아들, 딸한테는 전부 세금으로 그 아들내미 이름이 뭐예요? 그 귀에다 귀걸이나 차고 다니는 놈. 그걸 세금으로 한다는 게 그 대통령 아들내미가 그 할 일입니까?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야. 염치도 없고 부끄럼도 없는 그런 집단이죠. 저는요 자, 또 나왔습니다. 갑자기 서울 2분기 지금 입주 물량이 최저랍니다. 최저. 임대차법이 시행이 해서 이제 8월에 임대차법 시행이 2년 되죠. 그럼 8월에 당연히 전세값은 폭등을 하게 될 것이고, 더구나 2분기 입주 물량도 적었기 때문에 전세값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전세 살지? 그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절대 전세 살지 마라. 참 멍청한 놈들을 잘못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돈 벌었다 이렇게 는 전부 알량한 거예요. 저도 잘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굉장히 자제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세 살고 싶어 사나?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면 빵 없으면 라면 먹지. 빵 없으면 고구마 이런 놈하고 똑같은 거지. 전세 살만하니까 사는 거고, 전세도 숨기는 게 있는 거란다.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거의 대부분 1, 2분밖에 안 봐요. 이것저것 훑어봐도 돼. 이제 저도 아마 하여튼 뭐 답답한 게 많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뭐 구독수도 많고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2대8이론 80%의 우매한 국민들, 그다음에 불인이들,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계속 대물림 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를 하지만은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출을 80%, 90%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들이 월세 사는 것보다 월세가 두세 배 비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기업 파일 비틀기 말고 물가 대책 없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런 거 부당세 빅스테 후폭풍 대비가 새 정부.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후폭풍 대비가 새 정부의 첫 과제. 그러니까 모든 똥바가지는 지금 윤석열이가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법사위 중수청장까지 차지하려는 민주당. 이제는 하여튼 끝까지 파렴치하게 윤석열 정부를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십시오.